은숙은 평소처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손자와 주고받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려고 앱을 눌렀는데 화면에 뜬 건 낯선 로그인 창이었습니다. 자동으로 열리던 카카오톡이 로그아웃된 상태였습니다. 은숙은 눈을 찡그리며 화면을 다시 눌러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 눌렀나? 혼잣말을 하며 은숙은 손주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은숙은 다시 통화를 시도했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화면 상단의 낯선 번호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찍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은숙은 불안한 마음에 그 번호를 눌러보려다 멈칫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고 전화가 온 시간도 새벽이나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이 번호는 누구지? 왜 이렇게 많이 왔지? 은숙은 다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설정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실수한 건 아닐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은숙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평소엔 손자와 사진을 주고받고 친구들과 안부를 나누던 카카오톡이 갑자기 닫혀버린 것도 이상했고 전화가 연결되지 않는 것도 낯설었습니다. 그날 오전 은숙은 친구와 통화 중 무심코 이런 말을 흘렸습니다. 폰이 혼자 꺼졌다 켜지더라. 이상하지 않아? 친구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은숙의 마음속엔 뭔가 꺼림칙한 기분이 남았습니다. 스마트폰을 다시 들여다보며 은숙은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연결될까 싶어 화면을 켰다 껐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은숙의 눈빛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걸 겪으니 참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은숙은 혼잣말을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마음속은 싸늘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일이 시작된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은숙의 가슴 속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전날의 이상한 로그아웃 이후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을 다시 들고 통신사 앱을 열었습니다. 혹시라도 무언가 흔적이 남아 있을까 싶어 이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뜬 결제 내역을 보고 은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모바일 상품권이 33만 원어치 결제돼 있었습니다. 은숙은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결제 시간은 어제 오후였습니다. 그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이런 걸 산 적이 없는데요. 은숙은 곧바로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은 친절한 목소리로 응대했습니다. 네, 고객님. 어떤 문제로 전화 주셨나요? 제가 상품권을 결제했다는데요. 저는 그런 걸 산 적이 없습니다. 이거 확인 좀 해주세요. 상담원은 은숙의 정보를 확인한 뒤 전산을 조회했습니다. 확인해보니 고객님 본인 명의로 결제된 내역이 맞습니다. 은숙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은 그런 사이트도 모르고 상품권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 했지만 억울함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핸드폰도 그 시간엔 안 만졌습니다. 상담원은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전산상 이상 없음이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은숙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30만 원이 넘는 돈이 사라졌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뭔가에 휘말렸다는 느낌이 더 무서웠습니다. 스마트폰을 다시 들여다보며 은숙은 화면을 넘겼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결제 내역이 있을까 싶어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 상품권 외에는 이상한 내역이 없었습니다. 은숙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카카오톡 로그아웃, 연결되지 않던 전화, 낯선 부재중 번호, 그리고 사라진 돈.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누가 내 폰을 건드린 건가요? 은숙은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다른 부서에서 확인해 줄 수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라도 좀 더 자세히 봐주실 수 없나요?
저는 정말 결제한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전산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본인 결제로 확인됩니다. 은숙은 그날 저녁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화면을 껐다 켰다 하며 혹시라도 무언가 단서가 보일까 싶어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은숙은 혼잣말을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골목은 조용했고 은숙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은숙은 통신사 고객센터와 여러 차례 통화를 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늘 같았습니다. 전산상 이상 없음. 본인 결제. 은숙은 더 이상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동네 PC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늘 아들 또래의 청년들이 있었고 혹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은숙은 카운터에 앉아있던 청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스마트폰 앱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제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청년은 잠시 은숙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어떤 앱인가요? 은숙은 스마트폰을 내밀며 통신사 앱과 결제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청년은 화면을 몇 번 넘기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이상한데요? 결제 기록이 외부에서 로그인된 흔적이 있어요. 은숙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외부에서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회원님 계정으로 다른 기기에서 접속한 기록이 있어요. 이건 본인이 직접 하신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은숙은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결제하지 않았다는 확신은 있었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계정을 건드렸다는 사실은 충격이었습니다. 청년은 이름이 동우였습니다. 은숙은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하며 동우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카카오톡 로그아웃, 연결되지 않던 전화, 낯선 부재중 번호, 그리고 사라진 돈까지. 동우는 은숙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단순한 오류 같진 않아요. 혹시 다른 분들도 이런 피해를 겪었을 수도 있어요. 은숙은 그 말에 다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로그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비슷한 피해를 겪은 분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은숙은 동우의 말에 따라 스마트폰 화면을 캡처하고 결제 시간과 내역을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이제는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PC방을 나서며 은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준다는 것만으로도 은숙은 조금 덜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은숙은 동우의 말대로 로그 기록을 정리하고 피해 시간과 결제 내역을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마음속엔 여전히 불안이 가시지 않았지만 이제는 막막함보다는 뭔가를 찾아야 한다는 의지가 더 컸습니다. 동우는 은숙에게 제안했습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피해를 겪은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설문을 돌려보면 어떨까요? 은숙은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이웃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괜히 민망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우의 말처럼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면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은숙은 주민센터 요가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평소처럼 매트를 펴고 앉아 있었는데 옆에 앉은 이웃 B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카카오톡이 요즘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며칠 전에 갑자기 로그아웃 됐어요. 은숙은 그 말에 눈을 번쩍 떴습니다. 언제요? 혹시 지난주 수요일 오전 아니었나요? 맞아요. 그날 아침이었어요. 폰이 꺼졌다 켜지더니 로그아웃 됐더라고요. 은숙은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B씨도 땡땡 통신사를 사용하고 있었고 피해 시점도 은숙과 거의 같았습니다. 은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결제 내역에 이상한 게 뜨진 않았나요? 모바일 상품권 하나 결제돼 있었어요. 저는 그런 거 안 쓰는데.
은숙은 그 자리에서 동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우 씨, 저랑 같은 피해를 겪은 분을 찾았어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요. 동우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니네요. 연결고리가 있어요. 은숙은 B 씨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B 씨도 흔쾌히 동우와 만나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주민센터 앞 벤치에 앉아 각자의 피해 시점을 비교했습니다. 모두 땡땡 통신사를 사용했고 모두 같은 날 오전에 카카오톡 로그아웃과 부재중 전화, 그리고 상품권 결제를 겪었습니다. 은숙은 마음속에 무언가가 또렷하게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혼자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일이 이제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벌인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 우리를 노린 거예요. 동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해요.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어요. 은숙은 다시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보다 분노가 앞섰습니다. 누군가 자신과 이웃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실체를 꼭 밝혀내야겠다는 마음이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은숙은 동우와 함께 주민센터 앞 벤치에 앉아 피해 시점과 통신사, 주소지를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종이에 적힌 정보들을 보며 동우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전부 땡땡 통신사 이용자네요. 그리고 피해 시간도 거의 비슷하고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과 B 씨 외에도 몇 명이 같은 날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동우는 지도 앱을 켜고 피해자들의 주소지를 표시했습니다. 은숙은 그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안서동, 해안동 다 이 근처네요. 이거 혹시 지역 기반으로 노린 거 아닐까요? 동우는 은숙의 말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특정 지역의 땡땡 통신사 사용자만 노린 거라면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계획된 접근일 수도 있어요. 은숙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던 일이 점점 더 복잡한 그림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동우는 피해자들의 결제 내역을 비교했습니다. 모두 모바일 상품권, 모두 소액 결제, 모두 같은 시간대. 은숙은 손끝이 저릿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누가 우리를 노린 거예요. 동우는 은숙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시스템을 타고 들어온 흔적이에요. 땡땡 통신사 내부망이나 결제 대행 경로 중 하나가 뚫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은숙은 스마트폰을 다시 들여다보며 그날의 부재중 전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낯선 번호가 반복적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 번호는 피해 당일에도 왔던 것이었습니다. 은숙은 그 번호를 메모장에 적으며 말했습니다. 이 번호 그날도 왔었어요. 새벽에. 그때는 그냥 스팸인 줄 알았는데. 동우는 그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제3의 결제 대행사 콜센터 번호였습니다. 은숙은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그럼 이 결제 그쪽에서 처리된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동우는 은숙의 스마트폰을 다시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시스템을 타고 들어와서 특정 지역의 사용자들을 골라서 결제를 유도한 거예요. 은숙은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 퍼져 있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동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은숙에게 메모장을 건넸습니다. 그 안엔 피해자들의 정보와 시간대, 결제 내역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은숙은 그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이 거미줄을 끊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은숙은 그 끈을 잡을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은숙은 동우와 함께 정리한 자료를 들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시작된 작은 의심이 이제는 명백한 피해로 드러났고
더 이상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 선 은숙은 손에 쥔 메모장을 꼭 쥐었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고 마음속엔 긴장과 결심이 동시에 자리 잡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경찰관의 물음에 은숙은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저와 이웃 몇 명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스마트폰에서 이상한 결제가 발생했습니다. 모두 땡땡 통신사 이용자이고 같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은숙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동우가 정리한 피해 내역과 시간대, 결제 방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조용히 자료를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거 이미 수사 중인 사건과 유사하네요. 비슷한 피해 사례가 2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은숙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실해졌습니다. 경찰은 은숙의 스마트폰을 받아들고 부재중 전화 기록과 로그아웃 시점을 확인했습니다. 은숙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고 그 직후에 카카오톡이 로그아웃 됐습니다. 그걸 바로 기록해 뒀습니다. 경찰은 눈빛을 바꾸며 말했습니다. 그 기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피해자들은 대부분 결제 이후에 이상함을 느꼈는데 은숙님은 사전에 증상을 인지하고 기록까지 남기셨네요. 은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불안과 혼란 속에서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메모를 남겼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경찰은 은숙에게 진술 요청서를 건넸습니다. 중요 참고인으로 진술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의 흐름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은숙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뭔가를 해냈다는 감각이 처음으로 마음속에 퍼졌습니다. 손자와 연락이 끊기고 돈이 사라지고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이 나이에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네요. 경찰은 은숙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은숙은 진술서를 작성하며 하나하나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이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이 은숙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진실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은숙은 문턱을 넘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연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은숙은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친 뒤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바람이 살짝 불어왔고 그 바람 속에서 은숙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로 시작된 일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되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뉴스에 은숙의 이야기가 보도됐습니다. 광명시에서 발생한 땡땡 통신사 소액결제 피해 사건. 그 시작은 한 60대 여성의 기록에서 비롯됐다고 소개됐습니다. 화면 속 기자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땡땡시의 한 주민이 스마트폰 로그아웃과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긴 것이 사건의 실마리를 풀었습니다. 은숙은 그 뉴스를 손자와 함께 보았습니다. 손자는 화면을 보며 은숙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진짜 대단해요. 뉴스에 나올 줄은 몰랐어요. 은숙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도 내가 뭘 해낼 수 있다는 게 참 좋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내가 뭔가를 했다는 게 기쁘네. 손자는 은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작고 주름졌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숙은 다시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요가 수업이 아니라 스마트폰 보안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동우와 함께 강의 자료를 정리하며 은숙은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 알려줘야 해요. 나처럼 당황하지 않도록요. 동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은숙님 덕분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시작이 은숙님이었잖아요. 은숙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처음엔 혼란과 두려움뿐이었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주민센터 강의실에는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은숙은 천천히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일부예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은숙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숙은 그들의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불안과 궁금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나니 우리가 지켜야 할 게 참 많더라고요. 강의가 끝난 뒤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은숙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이상한 결제 내역이 있었어요. 그땐 그냥 넘겼는데 이제 보니 그게 시작이었나 봐요. 은숙은 그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같이 알아봐요. 은숙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시작을 알린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앞으로도 누군가의 스마트폰 속에서,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조용히 빛날 것입니다.